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에 이렇게 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중국이랑 잘 이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협상에 이렇게 또 이룰 것이다. 그리고 뭐 145%의 이제 관세는 아마 이제 내려올 것이다. 0%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뉴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뭐 한다라는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 중국 정부가 이제 부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시 이렇게 또 하락세로 이렇게 또 돌아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미국, 여기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랑 관세 협상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합의에 이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올랐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뻥카였다. 뻥이었다. 거짓말이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제 아니면은 무역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협상은 전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소문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만들어낸 가짜 뉴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제 외교부 이제 대변인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만약에 이 미국이 우리랑 이 중국이랑 이렇게 또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싸울 의향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 라고 재차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중국은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네나 우리나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중국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때리면서 처음에는 뭐 30 몇 퍼센트 했다가 60 몇 퍼센트 했다가 뭐 100% 넘어가고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145%가 이렇게 또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125% 이렇게 또 매기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새로 이렇게 또 관세를 매긴 게 125%이고 뭐 기존에 있었던 거 20% 이렇게 또 합해가지고 145%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미국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관세 매긴 것은 이제 125%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똑같이 125% 관세를 지금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때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입장은 우리는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너네가 우리랑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너가 우리 미국이랑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싸우겠다. 하지만 너네가 대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대화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지금 서로 밑으로 들어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너 시진핑 너 먼저 우리한테 협상을 하라고 이제 전화를 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나나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가 우리랑 대화를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도 받아줄 의향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둘 다 자존심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높아지기는 높아졌는데 145%, 125% 높아지기는 높아졌는데 둘 다 고개 숙이고 이제 들어가기는 싫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지금 이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하고 하면서 살짝 이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려고 이렇게 또 했는데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좀 이제 뻥카를 친 거죠. 우리는 대화 잘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이랑 뭐 물밑 협상을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고 조만간 관세가 145%가 아니라 이제 내려올 거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이제 중국이 뭐 밑으로 뭐 전화를 오거나 뭐 뒤로 전화를 하거나 해가지고 우리 잘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떳떳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미국이랑 얘기를 한 적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지금 중국도 진짜 절대로 뭐 굽히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말고 이제 재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스캇 베센트는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완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협의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그러니까 중국이나 미국이나 잘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가 뭐 145%, 125% 지금 맡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그런 관세이다. 이거는 너나 나나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관세를 이제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중국은 고개 숙이고 절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소비 시장으로는 탑이거든요. 원탑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이제 대체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길어진다고 하면은 미국도 당연히 힘들죠. 미국도 당연히 힘들지만 중국도 굉장히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온화하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신도 조금 이제 물러서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짜 뉴스까지 이렇게 또 퍼뜨리면서 거짓말까지 이렇게 또 해가면서 중국이랑 이제 조만간 우리 뭐 어떻게 거래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라는 그런 소리야. 지금 이 미국도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100% 당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질러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이제 조금 이제 무섭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뻥카를 치기는 쳤지만 그런데 중국이 나서 가지고 그거 가짜요. 우리는 이 합의를 한 게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전망이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펩시코 같은 경우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불확실성 해가지고 실적 전망을 지금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펩시코뿐만이 아니라 그 머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하는 그 머크사도 실적 전망을 이렇게 또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항공도 연간 실적 전망을 오히려 그냥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실적이 내려가는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실적을 이제 전망을 얘기를 해봤자 이제 주식이 이렇게 또 내려가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자체를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는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뭐 약해지고 있다. 계속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4.3%로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국채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는 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67달러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아시아나 뭐 유럽 주식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이제 중국이 나서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을 때는 막 올라가다가 막 주춤하고 막 내려가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혼조세를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마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러다 다 죽어. 그만 멈춰. 우리 다 죽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뻥카를 좀 치면서 살짝 이제 뒤로 물러섰는데 그런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다. 중국도 이제 자존심 이렇게 또 내세우면서 중국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이렇게 또 내세우면서 우리는 아무런 얘기를 한 게 없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미국이 우리랑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싸울 것이고 너네가 대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대화를 할 것이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분명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게 이렇게 갔는데 세게 가면은 중국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중국도 만만치가 않다. 중국도 자존심이 너무나 세다. 시진핑도 지금 현재 그럴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 이렇게 또 숙이고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획에 차질이 지금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거짓말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제 물러선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세 협상을 우리 이제 조만간 할 것이다. 중국이랑 지금 뭐 물밑 작업 들어가고 있고 관세가 145%인데 이제 조만간 내려올 것이다. 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그거 뻥카요. 지금 우리는 미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지 않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너가 우리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먼저 이 관세를 철폐를 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이 지금 한 발 더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때렸는데 지금 이 중국도 강하게 이렇게 또 치면서 맞붙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조금 막 흔들리고 막 나한테 다 비난의 화살이 이렇게 또 쏠리고 하다 보니까 살짝 뒤로 빼면서 지금 우리 중국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때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너가 먼저 이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부과를 하고 있는 관세를 철폐를 해야지만 우리는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금 오히려 중국이 조건을 지금 걸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함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래 미국한테 쩔쩔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미국이 중국한테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거짓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이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지금 떨어진 것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리더 역할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다가도 어마무시한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주 그냥 우스운꼴이 됐습니다. 투자금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막 의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중국을 막 엄청나게 눕힐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두들겨 맞고 오히려 지금 반격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중국 이제 상무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관세 조치를 철폐를 이렇게 또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울이 단 사람이 그것을 직접 풀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쓰면서 이거는 미국의 책임이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치워라. 똥을 쌌으면은 똥을 알아서 치워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아주 그냥 똥을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싸질러 놓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너가 만든 이 메스 네가 깨끗이 치워. 너가 똥 싸놨으니까 네가 치워.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이나 중국이나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나 합의는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협상이 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이제 관세가 내려갈 것이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꼴이 아주 우스워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꼴이 아주 우스워졌습니다. 그냥 미국은
초등학생이 막 징징거리는 것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됐는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지금은 중국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트럼프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오히려 미국에 지금 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복 조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보잉 항공기가 이 미국에서 이제 이 중국으로 이렇게 또 날아갔거든요. 다 색칠을 해가지고 이 중국 항공사에 이제 인도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시 다 미국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737 맥스가 중국까지 갔다가 다시 다 되돌아왔대요. 반납을 이렇게 또 했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 반납을 이렇게 또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이 경제가 앞으로 나락으로 이렇게 또 갈 것이라는 것이 지금 뭐 훤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한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지금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렇게 또 징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 추루스 소셜에다가 보잉은 중국이 약속한 항공기를 인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계약 위반으로 대응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야말로 먼저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먼저 빼야 하지 않을까. 지는 지 마음대로 해놓고 중국은 계약을 이행을 하래. 이게 말이나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수년간 미국에 피해를 계속 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중국에서 이렇게 또 펜타닐 원료가 이렇게 또 유입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개가 막 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계속 짖고만 이렇게 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미국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지금 전락이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난리를 이렇게 또 쳐놓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통에 이렇게 또 빠져 있으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또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철폐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무역 협상도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 입장을 분명히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야지만 이 관세를 철폐를 해야지만 중국이랑 이제 이 어느 정도 무역 협상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전혀 물러서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깨갱거리면서 내 밑으로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현실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막 따르는 그런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피들은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전 세계에서 이 미국만 이렇게 또 왕따를 당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는 없지 않을까, 미국에 대한 미래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행정명령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에듀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그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고등교육과 그리고 뭐 초등교육들 있지 않습니까? 전반에 걸쳐가지고 보수적인 교육 의제를 이렇게 또 강화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인한 그런 뭐 디테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학 인증기관에 대해 가지고 개혁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DEI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DEI 같은 것들을 강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인증 기관들은 이 DEI를 이렇게 또 철폐를 하고 대학들한테 강요를 이렇게 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개혁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는 것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이제 대학들에서
기금들이 이렇게 또 받지 않습니까? 기부금들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25만 달러 이상의 뭐 기부나 뭐 계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완전하게 공개를 해라. 그거를 완전하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방 보조금을 삭감을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버드나 뭐 몇몇 이제 대학교들에서는 이런 법을 이제 자주 위반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면서 투명성을 이렇게 또 강화를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자유주의적 혼란의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 여러 대학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DEI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런 거 기부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뭐 투명하게 이렇게 또 하지도 않고라고 하면서 좌파적인 편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공격만 잘해. 공격만 잘하고 이제 자신한테 이렇게 또 들어오는 공격들은 다 이제 상대방한테 다시 공격을 해버리고 똑같은 걸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렇게 또 이 교육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는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변경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 그 행정부 때 이렇게 또 추진을 했었던 인종 간의 이제 징계 격차를 이렇게 또 해소를 하고 정책을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객관적인 그런 행동 기준을 이렇게 또 기반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새로운 지침을 이렇게 또 마련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지역 교육청들은 더 많은 자율권을 이렇게 또 가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혼란이 아니라 학습에 집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또 사인을 한 그 행정명령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의 이제 교육 정책을 되돌리고 보수 진영의 이제 교육 정책을 이제 다시 제도에 이렇게 또 하려는 의도가 이렇게 또 뚜렷이 이렇게 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다 되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저 이코노믹 디시전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경제 정책들을 다 이렇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경제 정책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커다란 경제 정책들이 지금 막 비난이 쏘고치고 지금 막 주식시장에 막 폭락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블링크를 해버린다. 다시 넣었다 뺐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처음에 뭐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뭐 멕시코, 캐나다에다가 25% 전부 다 이렇게 또 매기겠다라고 했다가 막 비난에 이렇게 또 솟구치다 보니까 거의 다 빼고 몇몇 제품들에만 뭐 25% 이제 관세를 매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모든 나라들한테 뭐 상호 관세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하면서 4월 2일에 이렇게 또 딱 발표를 했는데, 뭐 전 세계에서만 난리가 나고 미국 내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틀 뒤에 상호관세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 90일 유예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엄청나게 커다란 이런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발표를 하면서 시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블링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계속 막 넣었다 뺐다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여파가 굉장히 심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하겠다라고 엄청나게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말이 어마무시하게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연준이라고 하는 독립성을 가져야 할 그런 이제 기관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또 움직이려고 이렇게 또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빨리 해임을 할 수 있으면 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 내에서도 그 법적 절차를 이렇게 또 알아봤대요. 과연 파월 의장을 해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비난이 막 엄청나게 막 솟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저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파월 의장 해임을 할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넣었다 뺐다 한다는 그런 소리죠. 막 블링크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다가 대고 이제 강경한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놓으면서 상호 관세는 뭐 중국 빼고 이제 전부 다 90일 유예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만 먼저 이렇게 또 때리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다 맞받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맞받아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거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분명히 이제 중국이랑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분명히 이제 내려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은 미국이랑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렇게 또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경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내부적으로도 좀 중국을 뭐 과소평가를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렇게 또 퍼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중국한테 지금 밀리고 있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예전이랑 굉장히 많이 틀려졌다고 합니다. 전 세계 2위 국가이면서 기술력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미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수출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내수도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때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중국을 막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뭐 때려 눕힐 것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는 점점 더 이제 뻥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를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로 이렇게 또 키우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에는 정치적인 이점을 지금 주고 있다. 라고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인플릭티드 운드를 지금 미국에다가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관세 정책은 우리들이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에서 내는 것이다, 중국에서 내는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수입업자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들이 내야 하는 비용들이다. 우리 수입업자들이 이 관세를 내는 것이다. 중국에서 내주는 게 아니다.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몇 트럼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관세는 다른 나라들에서 내는 세금이다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중국 시진핑한테는 중국 내에서 지금 오히려 애국 소비를 하자, 지금 중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 마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지금 make China Great Again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시진핑의 이 정치적 이점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뭐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 맞서 가지고 싸워야 한다.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시진핑 주석 하에 지금 뭉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다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현실하고 이상 차이를 면밀히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뭐 굵직굵직한 그런 경제 정책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다가 말았다 했다 블링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아닌가 이러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뭐 지지율도 뭐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뭐 가면은 갈수록 이제 나중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곡소리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더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벽하게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슬슬 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또 발을 빼고 있으면서 우리 중국이랑 얘기 잘 하고 있어. 이제 조만간 이 관세 내려갈 거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백다운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뒤로 후퇴를 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강하게 우리 뭐 중국을 이렇게 또 때린다고 하면서 관세를 145%를 이렇게 또 매겼는데 이거 우리 중국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한테 더 심한 상처를 이렇게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 졌다. 관세를 철폐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는 장담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분명히 중국이랑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랑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협상을 해가지고 이 관세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지금 중국한테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제 밑으로 들어오겠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 관세 전체 다 철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졌다. 트럼프가 지게 되면서 꼬리를 내리고 관세를 철폐를 할 것이다. 관세를 또 이제 철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또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좀 이제 타격은 있기는 있지만 경기 침체로는 이제 안 빠질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이어가지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후퇴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소문이 이렇게 또 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45%를 이렇게 또 매겼는데 분명히 조만간 50%에서 65%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체 뭐 철폐를 하거나 아니면은 만에 이렇게 또 내린다고 하면은 이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완화가 되게 되면서 주식 시장이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하고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이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수도에다가 미사일을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많이 쏴가지고 많은 피해가 이렇게 또 인명 피해까지 이렇게 또 났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키이우에다가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은 I'm not very happy, I'm not happy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러시아가 이 키이우 공격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아주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면서 이 푸틴 대통령한테 멈춰라. Stop it! 이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가지고 매주 5,000명 정도의 병사가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체결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평화 협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압박을 이렇게 또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빼앗긴 땅들 인정을 하고 러시아한테 이렇게 또 넘겨주고 그리고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 이렇게 또 빼앗긴 것도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이 러시아한테 넘겨줘라. 그리고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사인을 하고 그러면은 이 러시아에서 평화협정 이렇게 또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의 땅이지 않았느냐. 주권을 이렇게 또 침해를 하고 남의 땅을 이렇게 또 빼앗은 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줘야 하느냐라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반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에는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협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쟁을 끝내려는 그런 의지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이제 푸틴은 협상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쟁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내에서 그 무기 공장들이 막 팽팽 돌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무기 공장들이 이렇게 또 돌아가다 보니까 내수가 또 잘 돌아가가지고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굳이 전쟁을 멈출 이유는 없다 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계속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또 했지만 전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것은, 내가 푸틴 이 러시아 편을 이렇게 또 들어주게 되면서 원래 빼앗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빼앗은 땅들 줘버리면은 이 전쟁 그냥 24시간 안에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푸틴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어. 지금 이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푸틴 그 정치 입지가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은 전쟁을 끝낼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제 끝내려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 사문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랑 좀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협상장에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미국한테 이제 숙이고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은 무기들을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푸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그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실상 본다고 하면은 아무런 것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완전히 초토화가 나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망가져가고 있고, 중국한테까지도 지금 후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한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겠다네 말다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크림반도에 대한 지금 이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크림반도 빼앗긴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러시아 땅으로 이렇게 또 인정을 해라 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젤렌스키가 계속해가지고 억지 주장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크림반도 빼앗긴 것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체가 크림반도 이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강한 반발에 이렇게 또 부딪히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밀어붙이고 있는 평화 협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크림반도 이렇게 또 빼앗긴 것을 이제 인정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또 담고 있는데,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땅인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가 빼앗긴 빼앗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인정을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은 젤렌스키 대통령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러시아 땅이 있느냐, 이거는 우크라이나 땅인데 이 러시아가 너네가 빼앗아 간 것이다 라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이렇게 또 러시아가 빼앗아간 것에 대해 가지고 국제법과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국경 불변 원칙을 이렇게 또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도 우리는 빼앗긴 땅들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이 우크라이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젤렌스키 대통령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옛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조차도 2018년도에 크림 선언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러시아의 크림 영유권을 이제 부정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2018년도에 크림 반도는 러시아 땅이 아니다라고 예전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크림반도 넘겨줘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가벼운 입을 이렇게 또 대변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떠한 것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여기저기 이렇게 또 만들고 있고, 미국의 국격만 이렇게 또 떨어뜨리고 있고, 미국의 미래만 지금 암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뉴저지에서 얼마 전에 초대형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초대형 산불, 존스 로드 와일드 파이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산불이 어느 한 이제 청년에 의해 가지고 19살짜리 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청년에 의해 가지고 불이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방화 이제 용의자로 조셉이라고 하는 이 19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산불이 15,000에이크를 이렇게 또 태우면서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확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불이 이렇게 또 일어난 이유는 바로 모닥불이 이제 원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화재는 지난 화요일에 얼마 전에 뉴저지에 있는 어느 이제 파크에서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건조한 곳들이 이렇게 또 많거든요. 건조한 곳들이 이렇게 또 많고, 그리고 뭐 갑자기 뭐 강한 바람도 자주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 산불이 삽시간에 이렇게 또 퍼지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15,000에이커를 이렇게 또 태우고 계속 이렇게 또 확산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은 바로 이 19살짜리 조셉이라고 하는 청년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이 모닥불을 이렇게 또 태우고 불을 제대로 끄지를 않고 자리를 이렇게 또 떠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불씨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산불이 이렇게 또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 19살짜리 이제 조셉을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구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체포가 돼서 이제 감옥에 이렇게 또 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상업용 건물 한 채가 이렇게 또 전소가 되고, 뭐 일부 오두막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손상이 이렇게 또 되었지만 주택 피해는 아직은 없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이제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컨테인먼트는 50% 정도이다. 진화는 한 50% 정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로 인해 가지고 그 공기가 굉장히 나빠지지 않습니까? 공기가 굉장히 나빠져 가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욕시의 뭐 롱아일랜드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기질이 이렇게 또 나빠져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외출을 자제를 이렇게 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불을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뭐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산불 같은 거, 뭐 모닥불 같은 거, 뭐 불씨 같은 것들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1.3%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1.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다가 그러다가 중국에서 너무나 강경하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이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빼고 있거든요. 빼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그게 보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글로벌 무역 협상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로 빠지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이렇게 또 보이면서 모두 다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맥립센 7 있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 뭐 메타, 아마존,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들은 2%씩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는 미국이랑 이 상호 관세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뭐 철폐를 하거나 이제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씩 이렇게 또 빼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대감은 있기는 있다.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관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협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뒤로 이렇게 한 발씩 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아주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초등학생처럼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불안한 것은 너무나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모든 그 굵직굵직한 그런 정책들을 넣었다 뺐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정책을 이렇게 더 발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고심을 하면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하고 의논을 하고 난 뒤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그냥 머리에 거치지 않고 그냥 입으로 막 나오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꼴이 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시장은 아주 초토화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미래는 아주 불안정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 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여러 이제 경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물러설 그럴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이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초토화가 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 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달 미국의 홈 세일즈 주택 판매가 굉장히 급락을 했다. 2009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올해 들어서 이 402만 채가 이렇게 또 거래가 이렇게 또 됐는데, 그러면서 이것은 작년 3월보다도 2.4% 이렇게 또 감소를 한 수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모든 지역에서 거래가 이렇게 또 감소가 되었지만, 특히 서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좀 이제 많은 오른 지역에서 전월 대비를 해가지고 9%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택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7% 이상의 고금리 주택 담보 대출이 바로 이유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만 난리를 쳐둔 상태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그 주택담보대출이 모기지율이 7% 이상씩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부담을 이렇게 또 느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집을 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너무나 높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집을 사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택의 재고는 작년보다 20%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133만 채가 주택 재고가 이렇게 또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급은 늘었지만 지금 거래가 부진하게 되면서 가격 상승세도 지금 둔화를 이렇게 또 시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3월달 기존 주택 중간 가격은 40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작년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2.7% 이제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 월별 이제 상승률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첫 주택 구입자 이제 비중은 32% 정도로 이제 작년
작년이랑 이렇게 또 동일하다, 비슷하다.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이제 평균치인 40%보다는 낮은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 캐시로 집을 사는 그런 비중은 26%로 작년보다 이제 소폭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 비중은 한 15%로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계약 취소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계약을 했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난리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침체기 오겠는데 라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분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주택시장 정체가 가계 경제적 이동성을 저하를 이렇게 또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주택시장이 이제 정체가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돈이 도는 게 또 이제 멈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저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미국의 임금 같은 것들은 뭐 오르기는 올랐지만, 예전보다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고금리, 고물가, 뭐 실업도 더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주택 판매가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Orders for big ticket items. 그러니까 굉장히 큰 뭐 가전제품들이나 뭐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가 지난 3월 달에 9.2%나 이렇게 또 올라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를 살 사람들, 원래 올해 자동차를 이제 바꾸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차를 먼저 이렇게 또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가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어플라이언스들, 뭐 냉장고 같은 것들이나 뭐 세탁기 같은 것들, 뭐 식기 세척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원래 바꾸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나 원래 사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런 굵직굵직한 그 판매가 9.2%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2월 달에 0.9%에서 9.2%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교통장비 있지 않습니까? 차량 같은 것들이나 뭐 부품 같은 것들의 주문은 27%가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팔아 제꼈다. 차량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것들이나 그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관련이 된 그런 뭐 부품 같은 것들도 주문이 139%나 이렇게 또 급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중산층들은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들, 컴퓨터 이런 것들을 먼저 샀다. 관세가 오르기 전에 이제 먼저 사야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재기를 이렇게 또 해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막 뭐 한다 만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히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다른 뭐 지표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업 수당 신청 건수는 22만 건으로 6천 건 정도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기는 했지만 예상치와 이제 비슷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고용은 좀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뭐 직격탄을 아직은 맞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한 5개월 정도가 필요해 보인다. 뭐 뉴스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들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마다 떨어지게 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말에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 올해 말에 여러 가지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 이제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강경책을 계속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좀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올 연말에 좀 많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출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5,000의 출산 보너스를 이렇게 또 주자. 라는 제안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출산을 이렇게 또 장려를 하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뭐 여기저기서 뭐 얘기가 이렇게 또 먼저 나왔나 봐요. 먼저 이렇게 또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이런 이제 반응을 이렇게 또 보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제 출산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3년도 출산율은 1979년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360만 명이 이렇게 또 태어났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산율을 이렇게 또 독려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보너스로 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5,000씩 주자.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던데.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이제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 막 내쫓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합법 이민자들까지 다 내쫓고 있는데 이민자 문제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5,000는 양육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를 남으로 해가지고 아니 꾸준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또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한 번만 $5,000 뚝 던져준다라는 것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기르는 게 막 몇십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 $5,000를 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더 많이 낳을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정부를 본다고 하면은 출산 장려 정책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장학금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지도 이렇게 또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반면에서 이렇게 또 고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출산율이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줘야지만 그 인구수를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뭐 비즈니스 같은 것들이나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고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을 뭐 안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행객들까지 지금 좀 안 받으려고 하고 좀 이제 강한 그런 잣대를 이렇게 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출산 같은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이렇게 또 쓰면서 이제 인구수를 이렇게 또 늘리려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초등학생 전혀 전문성이 없고 그냥 일반인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대통령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일반인도 미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